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차 직장인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다들 아시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핏줄은 끊을 수 없다고 흔히들 말하는데요. 사실 저는 요즘 핏줄 가족이라는 게 정말 뭘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제 고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아들 둘인 집안에 시집을 간 둘째 며느리예요. 제가 결혼을 할 당시에는 아주버님은 결혼 생각이 전혀 없으셨죠. 더 시간을 두다가는 둘째 아들도 나이가 더 들어버릴 것 같아서 부랴부랴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시댁은 말 그대로 장남이었던 아주버님이 최고인 집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먼저 결혼을 한다는 건 집안에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셨죠. 그렇지만 어찌저찌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역시나 결혼하고서도 장남 최고인 마음을 놓지 못하시더라고요. 막상 장남인 아주버님은 가족들에게 전혀 살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족을 불편해했는데도 가족끼리 외식을 하려고 하면 시부모님은 항상 장남을 찾으셨어요. 너희 형은 어디 갔어? 연락 안 해봤니? 형한테 전화해서 같이 밥 먹자고 네가 연락을 해야지. 네 형은 그런 거 잘 못 챙기잖니? 그럼 아랫사람이 가서 챙겨야 하는 거야. 며느라, 남편이 못 챙기면 너라도 챙겨야지 뭐 하는 거니? 지금이라도 얼른 전화해봐. 같이 밥 먹자고. 니네가 전화해서 같이 밥 먹자고 해야지. 아니, 그렇게 걱정되면 같이 사는 사람이 전화를 해야지. 왜 우리한테 그런 것까지 시켜? 엄마 아빠는 한 집에 같이 살면서 밥 먹자고 말도 못해? 우리가 밥 먹자고 한 지가 언젠데 어떻게 형한테 전화를 했니 말았니? 지금 밥 먹는 것도 엄마한테만 말했는데 아빠도 같이 오시잖아. 그럼 당연히 형한테도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전화해봐. 아유, 우리가 전화하면 잘 받지도 않고 성질만 내니까 그렇지. 걔 심기 건드려서 뭐 할 거야? 그래도 동생이 전화하면 좀 나으니 너 보고 하라는 거 아니야. 네가 좀 해봐라. 안 그래도 너희 보면 말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한 번 만날 때는 항상 형을 챙겨야 하는 거야. 니네가 결혼하고 재수 씨도 생기니까 네 형이 불편할까봐 자리 피해주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며느리가 나서가지고 아주버님 챙겨야지. 아니, 형 없이도 그냥 밥 먹으면 되지. 그냥 우리끼리 밥 먹으러 가. 언제 형한테 전화해서 밥까지 먹으러 가. 그냥 가자고. 애초에 엄마 아빠가 나오면서 형한테 물어봐도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집에 있다며. 어떻게 나오면서 같이 올 생각을 안 해? 진짜 희한하네. 난 너희가 알아서 연락했을 줄 알았지 뭐. 그래도 가족인데 다 같이 모여서 먹으면 좋잖니. 네가 전화해서 같이 밥 먹자고 해. 이거는 며느리 들어오니까 신경 써서 그러는 거니?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너희가 말하는 게 더 낫지. 얼른 전화해 보라니까. 출발하기 전부터 시부모는 아주버님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난리를 피우면 남편은 마지못해 전화를 하곤 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아주버님은 별로 밥 생각이 없다고 하거나 바쁘거나 아니면 약속이 있다면서 안 된다고 거절을 했죠. 같은 집에 살면서도 그런 걸 물어보는 것도 조심스러워하는 게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저희한테 매번 시키는 것도 이상했어요. 결국 이렇게 아주버님이 직접 거절하는 걸 보고 나서야 같이 밥을 먹으러 가시곤 했습니다. 저는 이런 시부모님의 태도가 너무나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밥도 우리가 사는데 매번 장난만 찾으니 이게 뭔가 싶었죠. 그런데 남편은 원래 자기 집안이 그렇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더라고요. 또 하나 서운했던 건 바로 집안 대소사 문제였어요. 우리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참석을 해야 했어요. 반면에 아주버님은 장남이어도 미혼이라서 참석 안 해도 한마디를 안 하셨죠. 집안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도 집안 결혼식이 있어도 아주버님은 뭐든 다 이해하고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한번 빠지면 예의가 없다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주버님 생일이었는데 그 전날에 남편이 연락해 물어보니 다른 친구들이랑 보낼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생일 당일에 시모가 난리가 나서 연락을 하셨답니다. 아니 너는 결혼을 했으면 시댁 식구들을 챙겨야 할 거 아니니? 왜 네 아주버님 생신인데 어떻게 찾아오지도 않고 챙기질 않아? 아무리 그래도 가족 생일은 며느리가 알아서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처자식도 없이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데 재수씨가 와서 딱 챙겨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 어머님, 아주버님한테는 이미 연락 다 드렸어요. 안 그래도 오늘 친구분들이랑 만날 거라고 일찍 나가신다고 하시는 거 만나는 분들이랑 같이 드시라고 케이크 쿠폰도 보내드리고 메시지도 남겼어요. 아주버님이랑 통화도 다 했는데 괜찮다고 오히려 고맙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뭐야? 아침에 와서 아침상이라도 차려줘야 하는 거 아니니? 얼마나 자기가 외로우면 생일날 가족들이랑 안 보내고 친구들이랑 보내겠어. 너 결혼하고 나서 혹시라도 재수씨 고생할까봐 눈치 보는 건 생각도 안 하니? 이런 건 미리미리 네가 아주버니 위해서 챙겨야 하는 거야. 네가 먼저 약속 잡았으면 친구들이랑 약속을 했겠니? 아무리 그래도 남편 형 아니니? 네가 챙겨야지. 어머님, 저희 남편도 저희 언니 생일 때 아무것도 안 해요. 생일 축하한다는 말은커녕 언제인 줄도 모르는데 제가 그런데도 생신상까지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주버님 일찍 나가셨잖아요. 무슨 생신상을 받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주버님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 너무 서운해요. 아니 걔랑 너랑 같니? 걔는 100년 손님이고 너는 며느리 아니야? 며느리가 되면 시댁 식구들 챙기는 게 네 일이지 뭐가 네 일이야? 요즘 며느리는 얼마나 편하니? 예전에는 시댁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야 했는데 생일 정도 챙기는 게 뭐가 힘들어? 너 그렇게 네 집 내 집 따지는 게 난 더 서운해. 시모는 홀로 있는 아주버님을 챙겨야 하는 건 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정작 결혼하기 전 상황을 들어보면 아주버님 생일상은 시모도 차려본 적이 없으셨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저에게 차리라고 하니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댁에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날 몸살이 와서 저희 부부가 참석을 못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해서 같이 병원에 가서 간호를 하느라고 남편도 못 가게 된 거였는데 겨우 병원에서 링거까지 맞고 나서 그나마 숨을 좀 쉬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상태가 나빴다가 괜찮아지니 늦게라도 행사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의사가 급구 만류했어요. 그 상태로 나갔다가는 쓰러져서 저 세상 갈지도 모른다면서 푹 쉬어야 한다고 하셨죠. 근데 나중에 시부모님께서 행사 마치고 집까지 찾아와서는 참석하지 않았다며 저희 부부에게 엄청 화를 내셨어요. 예전 같으면 그렇게 아파도
약 먹어가면서 꼭 참고 다 참석해야 하는 건데 너희는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나 편하고 좋니? 어떻게 시댁 행사인데 몸 관리를 그렇게 안 한 거야?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니면서 행사 다가오면 몸 관리 잘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아프긴 한 건 맞는 거야? 지금 보니까 뭐 크게 아파 보이지는 않는데 링거 한번 맞고 나아질 거였으면 큰 문제는 아닌 거 아니니?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서운하게. 내가 진짜 엄마 말에 다 서운하네. 와이프 오늘 진짜 저 세상 갈 뻔한 거 살아났어. 어제부터 열 펄펄 끓는 거 약 계속 먹었는데도 안 내려갔단 말이야. 탈수까지 와서 겨우 병원 가서 링거 맞고 열 떨어진 건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열만 내렸을 뿐이지. 나중에 검사도 다시 해봐야 한다던데 뭐 큰 병이면 어쩔 거야? 엄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놔? 이럴 거면 왜 왔어? 그리고 형은 없었어? 형만 있으면 되는 거지.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해? 너네 형이 오건 안 오건 그건 신경 쓸 거 없고 너희는 결혼했으니 가족 행사에는 꼭 참석해야지. 너네 형은 오늘 바쁘다고 해서 내가 오지 말라고 했다. 그래도 형은 미혼이니까 다른 가족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해주지만 너희는 결혼해서 부부 아니니? 그러면 다른 가족들이 안 오면 다들 오해하지 않겠어? 어찌되었든 얼굴 잠깐 비치더라도 참석은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렇게 아픈 거 같지도 않은데 그래도 링거 맞고 괜찮아졌다고 하면 잠깐이라도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의사가 이 상태로 나가면 쓰러져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뭘 참석하러 오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형도 안 갔는데 왜 우리만 가야 하는 거냐고. 결혼했다고 꼭 가야 하는 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야? 그렇게 장남하면서 왜 이럴 때는 장남 꼭 와야 된다 그런 건 안 하냐고. 형은 바쁜 일도 아니고 그냥 친구 만나러 나가는 거일 수도 있잖아. 그런 것도 솔직히 많은데 왜 나는 꼭 가야 되고 형은 안 와도 괜찮은 건데. 얘가 정말 지 와이프 앞이라고 큰소리 치는 거 봐라. 어디서 버리장머리 없게 엄마 아빠 앞에서 화를 내? 형이 마지로서 얼마나 부담감을 갖고 살고 있는지 알기나 하니? 자기가 아직 장가도 안 가고 있으니 가족들 앞에서 보기 민망해서 그런 거지. 그런 것조차 이해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니? 가족이 된 게 그런 걸 이해해줘야지. 엄마 말이 맞아. 며느리 너도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우리 집 가풍을 지켜야 하는 거야. 이번에는 쓰러질 정도로 아팠다고 하니까 내가 그냥 넘어가겠지만 다음에는 아무리 아파도 얼굴은 꼭 비춰야 하는 거야. 약 먹고서라도 가족들 다 인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와야 하는 거야. 알겠니? 시모와 시부의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충격을 받았던 건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도 자신이 형과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자신을 어른 대접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부모 태도는 변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와이프에게까지 무시를 하니 꽤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쉬는 날에는 시부모님을 봐야 했던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점점 시댁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매주 오던 아들이 오지 않으니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지만 남편은 더 냉정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을 안 할 것 같았던 아주버님이 결혼을 한다고 형님을 데리고 왔어요. 결혼식을 하기 전까지 전 상견례를 제외하곤 형님과 마주치지 못했죠.
저와 결혼할 때는 결혼으로 상의할 게 있다며 매번 절 부르셨던 시모는 웬일인지 형님은 결혼식 전까지 한 번도 부르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시모는 매일매일 바쁘게 보내셨어요. 신혼집도 시댁에서 다 마련을 해 주셨고 신혼여행도 해외로 10일 동안 보내주셨답니다. 거기다가 형님이 해오신 예단도 안 받겠다면서 오히려 형님이 시집 오는 걸 감사하다고 느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결혼할 때 신혼집도 모아둔 돈이랑 같이 합쳐서 대출을 받아 마련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신혼여행이며 결혼식 비용 모두 저희 힘으로 준비를 했고 예단 리스트까지 받아서 예단도 다 해갔는데 너무 차이가 나더군요. 처음에는 저도 저랑 너무 차이나게 해주시니 서운한 마음이 컸지만 어차피 그만큼 시댁 관심이 형님에게 갈 테니 그걸로 생각하자고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형님이 오시니 시부모님은 저희를 마치 아무 때나 불러도 되는 애들처럼 대하셨어요. 주말에 시부모님이 가족 모임을 한다면서 부르셔서 시댁에 갔는데 저희가 갔을 때까지도 가까이 사는 형님네는 오시지도 않았어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근데 아직 형님네는 안 오셨어요? 가까이 살고 계시니까 저희보다 더 일찍 와 계실 줄 알았어요. 어머님, 근데 오늘 남편이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소화도 잘 안 되고 계속 더부룩하다고 해서 근처 약국에 잠깐 들렸다가 온대요. 근데 어머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대청소 하시려고요? 물건들은 왜 다 꺼내놓으신 거예요? 아, 오늘 네 형님 안 올 거야. 요즘 컨디션이 별로 안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굳이 오지 말고 집에서 좀 쉬라고 했어. 걔가 얼마나 피곤하면 그런 말을 했겠니? 평일에도 직장 다니느라 힘들고 주말이면 집안일도 해야 할 거고. 참, 이거 오늘 나랑 좀 같이 정리하자. 안 그래도 창고에 있던 거 싹 다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마침 잘 됐네. 오늘 너희 온다고 하니까 같이 해볼까 했거든. 필요 없는 건 싹 다 버리고 쓸만한 것만 좀 둬야 되겠어. 에이, 어머님, 저도 평일에는 일하고 있잖아요. 오늘 형님네 안 오시는 줄 알았으면 그냥 저희도 다음에 온다고 할 걸 그랬어요. 어머님이 가족들 다 모이는데 안 오냐고 뭐라고 하셔가지고 남편도 몸 엄청 안 좋은데 겨우겨우 온 건데. 그럼 저희도 남편 오면 갈게요. 어쨌거나 어머님 이거 버리실 거예요? 저희 집에 믹서기 고장 났는데 이거 안 쓰시면 저 주세요. 가지고 가서 써야 되겠어요. 그거? 아니, 그거 큰애네 줄 거야. 요새 큰아들이 몸이 별로 안 좋아 보여가지고 과일이랑 뭐 이것저것 사가지고 보내려고. 마침 잘 됐다. 너희들 나중에 집에 갈 때 챙겼다가 가는 길에 아주버님네 들려서 내려주고 가. 알았지? 그리고 이거 말고도 고기도 재워 놓았으니까 너희들 거 가지고 가면서 아주버님네 것도 가다가 내려주고 가고. 어머님, 저도 과일이랑 이것저것 챙겨주세요. 저도 과일 좋아하는데 고기는 저기 꺼내놓은 거예요? 저 통에 재워두신 거예요? 근데 통 크기가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어느 게 저희 거예요? 혹시 어머님, 저번처럼 작은 통이 우리 거라는 거 아니죠?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저희도 고기 좋아해요. 왜 매번 형님네는 대여섯 번은 좋게 먹을 정도로 많이 싸주시면서 저희는 한 번 먹으면 끝인 양으로 싸주세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예,
너희는 너무 살이 쪄서 그렇지. 이게 체중 조절을 좀 해야 할 거 아니니? 결혼하고 계속 살도 찌고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아프고 그러는 거야. 근데 네 형님 좀 봐라. 결혼하고서는 몸도 하도 허약해가지고 자꾸 아프고 힘도 없고 그러잖니. 많이 잘 먹어야 건강하고 아프지도 않은 거라서 형님네는 그래서 많이 주는 것뿐이니까 네가 서운할 게 뭐가 있어. 가족 건강 걱정하는 것도 샘나냐? 시부모님은 항상 이런 식이셨어요. 가족 모임을 할 거라면서 주말에 불러놓고서는 형님네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와도 괜찮지만 저희는 핑계 따위는 통하지도 않았죠. 거기다가 먹는 것조차도 차별을 많이 하셨어요. 아주버님이나 형님은 원체 마르시기도 했는데 입이 엄청 짧았어요. 편식도 많이 하셨고 채소도 잘 안 드셨는데 저희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잘 먹었죠. 그런데도 아주버님네는 항상 먹을 걸 잔뜩 싸주시고 저희 보고 가져다 주라고 시키셨지만 저희는 한 번 먹으면 끝인 양으로 싸주시곤 하셨죠. 그래 놓고서는 우린 체중 감량을 해야 하니 적게 주고 아주버님네가 잘 안 먹어서 허약하니 많이 싸주는 거라면서 부모의 걱정된 마음이 담겼다고 하셨어요. 시댁 식구들이 다들 아주버님 식구들을 어와둥둥하니 형님도 저를 무시했어요. 형님은 정말 가끔 시댁에 오셨는데 시댁에서 가족 모임을 한다고 부르면 10번 중 1번만 참석을 하셨어요. 와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에게 물 하나 떠오는 것도 시키곤 했죠. 동서, 저기 가가지고 얼음물 좀 가지고 와줘. 아, 오늘 날이 정말 덥네. 그렇죠, 어머님, 아버님? 날이 너무 건조해서 그런가? 요즘 찬물이 자꾸 당겨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실내가 좀 건조하지 않아요? 어머님, 이렇게 건조한 상태에서 지내면 호흡기도 별로 안 좋고 나쁜데? 젖은 수건이라도 여기저기 좀 널어두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집안 공기가 딱 느끼기에도 답답한데? 창문이라도 좀 열까요? 동서, 얼음물 가져다 주고 저기 창문도 좀 활짝 열어줘. 아유, 그러니? 집안 공기가 좀 답답하니? 안 그래도 내가 너희 오기 전에 환기 좀 시킨다고 아까까지 문 좀 열어놨다가 바람 들어오길래 추울까 닫아놓은 건데 요새 날씨가 환절기라서 그런가 건조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네, 네 말이 맞아. 작은 애는 가서 얼른 얼음물 좀 가져다 주고 창문 좀 싹 다 열어봐라. 아, 그리고 가는 김에 사골 끓고 있는 것도 한번 저어주고. 푹 고왔는데 아마 아직 좀 더 끓여야 할 것 같네. 그리고 빨래도 다 됐나 볼래? 어머님, 저 몸이 10개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씩 시키세요. 아니다. 어머님이 가셔가지고 빨래 다 됐는지 보시고 제가 창문 열 테니까 얼음물은 형님이 좀 가져다 드세요. 아, 형님, 얼음도 없는 것 같던데 그냥 물을 드시던지 아니면 가가지고 얼음을 직접 사오시든지 하세요. 아니, 얘가 갑자기 안 하던 말버릇이야. 피곤하게 이로운 형님한테 이것저것 해라 마라 시키는 동서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니? 얘가 아까부터 틱틱거리는 게 정말. 그렇게 시댁 오는 게 싫으면 안 오겠다고를 하면 되지. 여기까지 와서는 왜 이렇게 투덜대는 거야? 됐어.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할 테니까. 아니,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방금까지 일하다가 여기 왔어요. 일하고서는 피곤하다고 오늘 못 가겠다고 말하니까 어머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데요?
오늘은 꼭 와야 한다고, 사골 구운 것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엄청 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전 여기 와서 엉덩이 붙일 새도 없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고, 형님 오니 형님 시킨 것까지 제가 다 해야 돼요? 어머,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어머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일이 없이? 동서 애 같은 면이 있네. 그런 걸로 서운하다고 느끼는 거 너무 어린애 같은 거 아니야? 당연히 동서가 나보다 아랫사람이니까 시키는 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이치 아니냐고. 그리고 동서는 그냥 앉아서 사무 업무만 보는 사람이지만 나는 전문직이라서 동서보다 훨씬 더 힘들게 돈 벌고 있는데 당연히 내가 더 피곤하지 않겠어? 그거 가지고 서운하니 뭐하니? 참. 그래, 그네가 일하기는 더 힘들고 고된 일 하고 오는 건데 시원한 사무실에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오는 너랑 뭐가 같니? 그리고 이 좁은 집에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이라고. 그렇게 서운하다, 너무하다 타령하는 거야. 형님처럼 철 좀 들어라. 아니, 결혼한 지는 지가 더 오래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막내질을 팍팍 내야 하는지 원. 그네가 역시 장손 며느리답게 점잖으면서 중심도 아주 딱 잘 잡고 역시 장손 며느리야. 뭐래도 형님 말은 무조건 맞고 저는 틀리다 하셨죠. 시부모님이 항상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꼼짝을 못하니 아주버님과 형님도 모두 저희를 무시하고 비웃기 시작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서운하고 화도 났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은 서운한 마음이 있더라도 연을 끊자는 생각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내 행동에도 너무나 서운함을 느꼈지만 남편과의 갈등도 잦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매번 시댁 갈 때마다 차별하는 게 진짜 바로 눈에 보여서 너무너무 서운해서 안 되겠어. 나 솔직히 앞으로 시댁 가고 싶은 생각 아예 없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차별하시고 계시잖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었어? 형님이 하는 말은 다 맞다고 하시고 내가 하는 말은 다 틀렸다고 하셔. 결국에는 내 의견대로 해도 그건 형님이 잘 이끌어서 그런 거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아, 어쩌겠냐, 가족인데.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한두 해 산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형이나 형수님이나 너무한 거 있긴 하지만 원체 자기들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인 거 당신도 알잖아. 그리고 엄마 아빠도 형이랑 형수님 잘난 거 아니까 더 어화둥둥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기본 도리만 하면 된다니까. 내가 슬슬 우리 집에 가는 거 줄여볼 테니까 제발 조금만 참아주면 안 돼? 안 그래도 나도 머리 아픈데 당신까지 머리 아프게 하지 좀 마. 아니, 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대체. 당신이랑 5년을 살면서 당신 때문에 속상한 적보다 시댁 때문에 속상한 적이 더 많은 것 같아. 알아? 한 달에 한 번 보면 뭐 하냐고. 그때마다 항상 서운해서 상처받고 오는데 나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으니까 가고 싶으면 당신 앞으로 혼자 가. 아, 네가 안 가면 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 제발 부탁인데 조금만 참아봐. 안 그래도 나도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 보고 너무했다 싶었어. 형도 형수님 말리지도 않고 엄마 아빠가 너무 오냐오냐해서 키워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그 앞에서 나서서 뭐라고 하면 더 상황 이상해지는 거 알잖아. 부모님은 당신이 시켜서 내가 그런 거라고 생각할 거야.
당신은 나랑 가족이 된 거야? 아니면 당신 가족에 나를 끼워 넣은 거야? 당신이 지켜야 할 사람은 나 아니야? 당신이랑 결혼 안 했으면 애초에 안 봤을 상황 아니냐고. 매번 아주버님 눈치만 보면서 뭐라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당신도 이해 안 되는 거 알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당신이 뭐라고 못하면 나 다음부터는 내가 나서서 뭐라고 할 거야. 알았어? 그렇게 차별 속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명절날 사건은 터지게 되었어요. 저는 명절날에도 차별이 있으면 정말 뒤엎어 버리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었죠. 근데 명절날 형님네가 출장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은 시부모님과 저희만 명절을 보내게 되었죠. 원래 명절 당일에 명절상을 다 내고 바로 친정으로 갔었는데 이때는 친정에도 못 내려가고 시댁에 명절 내내 있어야 했어요. 명절이 끝나는 날 형님네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출장을 마치고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얼굴만 보고 바로 친정으로 향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아이고, 우리 아들 며느리 너무 고생 많았어. 어떻게 명절에 딱 출장을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일은 잘 끝내고 왔니? 가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은 거 아니야? 며칠 다녀온 새에 얼굴이 반쪽이 됐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지? 명절 음식 남겨두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고생한 거 맛있는 거 챙겨서 먹자꾸나. 얼른 들어와. 친정집에는 가봤어? 내일 가보려고 한 거야? 어머님, 명절은 잘 보내셨어요? 집에는 어제 잠깐 갔다 왔어요. 출장길이 어제 낮에 끝나가지고 아무래도 명절에 집에 가긴 해야 하니까 지금 친정에서 오는 길이에요. 어떻게 된 게 딱 타이밍이 명절에 출장이 잡혀버렸는지. 아니었으면 바로 시댁에 오는 건데요. 근데 동서는 어디 가려고? 아, 형님, 출장 잘 다녀왔어요? 저희 이제 친정에 가보려고요. 안 그래도 얼굴만 보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에 명절날에 바로 친정 못 가가지고 저희도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형님은 친정 갔다가 오시는 길이라고 하시니 여기 며칠 계셔도 괜찮으시겠네요? 저는 친정에도 못 가고 어머님, 아버님이랑 명절 내내 같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 이제 가보려고요. 아니,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가 왔는데 동서, 그냥 친정에 간다는 거야? 동서, 나 힘들게 돈 벌고 왔는데 그런 내가 상까지 차려야 되겠어? 동서가 얼른 가서 상 차려야지. 어떻게 우리가 오는데 친정이 간다는 소리가 나와? 우리가 그래서 미리 연락해 준 거였잖아. 어머님, 동서 그냥 보내실 거예요? 그래. 아주버님이고 형님이고 다 왔는데 같이 저녁이라도 먹고 가야지. 그네 피곤하다고 하니까 네가 가서 저녁상 좀 내어놓으라. 그 냉장고에 보면 애들 오면 구워주려고 했던 한우 그거 있거든? 오늘 그거 좀 꺼내서 구워 먹자꾸나. 안 그래도 너희 안 오면 냉동실로 다시 보내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마침 딱 온다고 해서 얼마나 다행이니. 내내 명절 음식 먹어서 지겨웠는데 잘 됐구나. 한우나 구워 먹자. 동서, 뭐해? 어머님 말씀 못 들었어? 가서 저녁상 차려. 동서는 며칠 동안 내내 푹 쉬었으니까 동서가 좀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 나는 어제까지 일하다가 이제야 쉬는 거라서 좀 쉬어야 되겠네. 밥 다 차리면 말해줘. 잠깐 쉬고 있을 테니까. 형님의 말에 너무나 화가 났던 저는
바로 화를 내려고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다가오더니 형님의 볼을 내리쳤어요. 저도 놀랐지만 시부모님이며 아주버님, 형님까지도 모두 놀라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지금껏 아무 소리도 안 하던 남편이 결국 폭발을 했던 거죠. 남편 얼굴을 보니 눈이 당장이라도 터질 것처럼 빨개져 있었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서는 소리쳤죠.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이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나 엄마한테 묻고 싶었어. 냉장고에 뻔히 한우 고기가 있는 거 보이는데 어떻게 한 번을 구워 먹자고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와이프가 어제 물어봤잖아. 저거 구워 먹으려고 둔 거냐고. 근데 엄마 뭐라고 했어? 구워 먹을 거 아니고 나중에 누구 주려고 했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지금 뭐라고? 지금 구워 먹겠다고? 그게 지금 말이야? 그리고 엄마 아빠야 그렇다 치더라도 형수님은 뭐예요? 뭔데 우리 와이프 무시합니까? 아니 얘가 정말 정신 나갔나?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떻게 네 영수를? 너 당장 사과 못해? 어떻게 사람 얼굴에 손을 올려? 고작 고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내리치니? 작은 애가 말해봐라. 이거 네가 네 남편 조종한 거지? 어떻게 이따위로 행동할 수가 있어? 와이프가 뭘 했다고 화를 내세요? 이거 내가 참다 터뜨리는 거예요. 형도 똑같아. 엄마 아빠가 차별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형도 그거 다 받아먹기만 하지. 동생 불쌍한지 모르는 형도 똑같다고. 나한테까지 그러는 건 참아도 내 와이프한테 그러는 건 도저히 못 참겠거든? 어떻게 형이랑 똑같은 여자를 이렇게 잘 찾아서 만났어? 이 집에서는 나만 빠지면 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이 집 아들 안 할 테니 그렇게 아세요. 이 자식이? 네가 뭘 차별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야? 원래 장남은 그 부담감이 있는 건데 얘가 아직도 어려가지고. 넌 장남이 얼마나 힘든 자리인 줄 모르잖아. 네 형이 얼마나 부담감 가지면서 살고 있는 줄이나 알아? 그런 거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차별을 운운해? 그래, 너 같은 아들 나도 필요 없어. 아들 하든지 말든지 나도 장남만 있으면 되니까 썩 나가. 어머님, 아버님, 저 괜찮아요. 동서가 그간 제 뒷얘기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조종하고 있었을 줄이야. 생각도 못했어요. 동서, 미안해. 그냥 일하고 왔을 뿐인데 일하고 와서도 밥 차리는 게 힘들어서 말했던 건데 이렇게 기분 나빠할 줄이야 생각도 못했어. 어머님, 아버님 진정하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너는 이렇게 착한 형님한테 뭐 한 건지 알기나 하니? 작은 애도 정말 너무하구나. 네가 그냥 밥 차리고 했으면 끝났을 것을. 네 남편 그렇게 조종하면 기분이 좋니? 아무튼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 패가망신 한다더니만. 아휴, 너희 그냥 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썩 나가. 시부모님은 저희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잔뜩 화가 나셔서 소리를 치셨어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마치 피해자처럼 행동을 하셨죠.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날 후로 저희는 시댁과 연을 끊고 살았죠. 그 후로 아무렇지 않게 시부모님께서 연락을 해오셔서 저희는 전화번호도 바꿨고 집까지 찾아오시길래 이사까지 했어요. 그렇게 1년이 더 지나서 회사 앞으로 누군가 찾아왔다고 해서 나가보니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시모는 1년 사이에 못 알아볼 정도로
훌쩍 나이가 드신 모습이셨습니다. 어머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회사도 모르셨는데 여기까지 찾아오실 줄은 몰랐어요. 어머님, 저희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어머님, 아버님, 아들도 며느리도 안 할 거예요. 남편도 아직까지 마음 변치 않았고요. 이렇게 찾아오시지 마세요. 저희 마음 변할 일 없고 할 얘기도 없어요. 집도 이사 간 거 아시잖아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 보고 싶지 않아서 이사 간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이렇게 찾아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정말 현명하지 못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것 같아. 사실 네 시아버지 암에 걸려서 요양 중이야. 지금 요양병원에 있는데 오늘 내일 하셔서 오게 된 거야.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봐야 하지 않겠니? 너희들 그렇게 가고 나서 사실 화가 많이 났었어. 그렇지만 나중에 풀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사까지 갔더구나. 아마 평생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남편도 아마 상처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 상황, 암 걸리셨다는 건 남편도 알고 있어요. 아주버님이 찾아오셔서 말해줬다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고요. 아버님 암 진단비 다 아주버님에게 줬다고 하시던데 맞아요? 그래 놓고서는 아주버님 저희 남편한테 아버님 병원비며 요양비며 다 대라고 하셨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거기다가 집 명의도 아주버님 명의로 돌리셨다고 들었어요. 시댁 재산 다 아주버님께 줬다고 했는데 뭐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돈은 돈대로 다 장남 챙겨주시고 저희는 어머님, 아버님 다 모시고 살라고요?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받으시려거든 아주버님 형님한테 요구하세요. 그래, 우리가 정말 어리석었다. 그렇게 큰애한테 다 주고 나서 우리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걔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다 날려먹었어.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도 그렇게 재산 받은 거 다 썼다고 하더라고. 우리한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며느리는 회사에서 문제 생겨서 일도 잘리고 집에서 매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아들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까지도 숨겨놓은 재산 내놓으라고 하는데 정말 못 살겠어서 찾아온 거야. 우리가 벌 받는가 봐. 시부모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가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재산을 싹 다 정리를 하셨어요. 아주버님 명의로 모든 재산을 돌리고 주변 친척들에게도 더 이상 작은 아들은 본인들 자식 아니라고까지 선언을 하셨죠. 그 소식을 듣고선 남편과 저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정말 끝이라 생각을 하고 떠난 거였거든요. 그렇게 1년이 다 되어갈 때쯤 갑자기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연락을 해와 아버님이 말기암이라면서 그래도 마지막 같이 보내게 해주겠다며 시부모님을 저희 집으로 보내겠다 통보를 하셨죠. 거기다가 지금까지 쓴 병원비며 요양비까지 다 요구를 하셨어요.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형수님과 형이 돌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자신들은 이미 할 만큼 다 했다면서 그래도 자식인데 이런 건 나눠서 해야 하는 거라며 당당하게 요구를 했다더라고요. 근데 뒷얘기가 그 정도로 심각할 줄은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알아보니 아주버님은 재산을 받고 나서 주식 투자를 하며 전 재산을 날렸고 형님은 회사에서도 직원들에게 막말하고 소외시키는 주요 인물로 들통나 퇴직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민사소송까지 진행당하면서 취업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고요. 아주버님은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찾아가서 남아있는 재산 없냐며 캐묻는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사람이 다 있구나 싶었어요. 어머님은 뒤늦게 저희를 찾아와 미안하다며 용서해달라고 하셨지만 사실 그간 상처받은 게 너무 커서 확실히 손절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차별하고 어와둥둥하던 큰아들 애가 집안을 깡그리 망쳐버린 거였죠. 남편은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며 저에게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 아버님 장례까지 본인이 잘 치르고 다시 모든 연락을 확실히 끊었어요. 어머님께서는 겨우 작은 방을 구해서 사시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남편에게 연락해도 씨알도 안 먹히니 계속 저에게 같이 살자며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인과응보라고 생각을 했지만 남편에게 맡기고 정말 이렇게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이참에 확실히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불화가 생길 것 같아 확실히 차단하려고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